전국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뭐 이게 너무 날 것 같은 얘기는 승소 위해서 승소요?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데요. 변호사님 요즘에 그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 선임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저희가 그 학폭심의위원회 가보면 위원장 자리에 딱 앉아 있었을 때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딱 당사자 옆에 입회해가지고 사건 진행하시는 게 사실 옛날에는 좀 되게 드문 일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뭐 빈번하게 보는 장면이 됐잖아요. 그만큼 좀 변호사들을 많이 선임해서 사건을 좀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할지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학교폭력 사건에서 특히 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일단은 학교폭력 사건은 이제 비공개 사건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지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 꼭 찾아야 되는데 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뭔가요? 이게 우리 병원에 가면은 내과 전문의가 있고 외과 전문의가 있고 뭐 안과 전문의가 있고 이렇게 전문의 자격증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변호사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학교폭력도 하나의 전문 분야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전문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맞아요. 그 자격증이라는 게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맞아요. 이렇게 이제 네. 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김 변호사님 갖고 계시죠? 네, 갖고 있습니다. 저희는 둘 다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고 변호사님은 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님도 맞습니다. 하시죠. 네. 이 전문 분야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 사실은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맞아요. 숫자가 네네. 정말 극소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문 변호사를 찾기가는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맞아요. 이 전문 변호사 내가 어떻게 찾아갈 거냐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발달이 너무 엄청 잘 돼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요즘에 변호사님들이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 마음에 드는 변호사님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가봐서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변호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네. 그 철학이라든지 네네네. 뭐 이렇게 글을 보면 사람이 좀 보이잖아요. 맞아요.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블로그 중에는 좀 광고성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좀 그런 블로그 글들인데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가 아니라고 좀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약간 배제를 하고 좀 변호사가 직접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게 좀 느껴지는 사람을 찾아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. 상담은 어떻게 그냥 전화하면 되나요? 그 사무실. 그거는 이제 각각의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그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에 보면은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상담하는 분도 있고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 예약을 하는 이제 사무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상담 예약을 하고 예약한 시간에 가서 상담을 직접 변호사와 받아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가 맞구나, 나랑 좀 결이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쵸. 네. 근데 이게 사실은 학교폭력 상담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준비가 너무 덜 돼 있어서 좀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변호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상담을 해오셨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오면 좋을지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자체를 처음 만나봐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담 진행했을 때 또 특히 아이일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시잖아요. 그래서 막 허둥지둥 하시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뭐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그냥 얘기를 막 두서없이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꼭 필요한 조언을 해드릴 시간이 없이 종료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학폭의 개최가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출석 통보서 받아보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출석 통보서의 사안의 개요가 어떤 건지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
그거를 지참해서 갖고 오시면 변호사들은 한눈에 어떤 내용이 신고 내용이고 어떤 부분을 좀 방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꼭 지참해서 오셔야지 좀 더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. 그다음에 출석 통보서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는 이미 확인서 작성 다 되신 거겠죠. 근데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사본을 직접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. 그러면 그런 거 확인서도 직접 출력해서 사본으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초기에 대응이 됐구나 이걸 확인하고 그 이후의 전략을 좀 더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막 이렇게 내가 뭐 물어보려고 했지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시거든요. 변호사 사무실 방문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 많기 때문에 질문을 뭘 하고 싶은지 좀 메모를 간단히 해오시면 좋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초기부터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경위에 대해서 메모를 해오시는 거는 상담하실 때 큰 도움이 된다. 그 정도 해오면은 네. 뭐 거의 해올 수 있는 건 충분합니다. 다 해오는 네, 느낌이 좀 맞습니다. 들어요. 네. 근데 이게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나요? 라고 생각하는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폭 확인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기 전에 만약에 선임이 되면은 그거를 작성할 때도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고 할 수도 있고 가장 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뭐 이게 너무 날 것 같은 얘기하는데 승소 위해서 승소요? 네, 변호사를 네. 선임하는 건데요. 네. 근데 그 승소라는 게 사실 각각 사건마다 정의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막 가해 학생이라면은 항상 조치 없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이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려 인정하고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.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게 우리의 승소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네네. 피해 학생 입장이라면은 가해 학생이 엄벌을 받을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네.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목적으로 변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부터 끝 날 때까지 그러니까 맞아요. 학폭의 당일에 거기 출석하는 날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다 세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. 맞아요.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두 달 정도 계속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자기하고 좀 스타일이 좀 잘 안 맞는 변호사라면은 신뢰관계가 좀 형성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뭐 하나 물어보려고 네. 해도 마음 쓰이고 막 무섭고 이렇게 되면 사실 필요한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사건 초기에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부터 좀 꼼꼼하게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인가 이런 거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. 상담 정도는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요. 그냥 맞아요. 바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그리고 간혹가다 좀 피해야 될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무장님처럼 중간에 네. 별도로 거쳐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사무실들이 종종 있어요. 네. 사실 그거는 다 불법이거든요.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맞는지, 네. 그 변호사가 진짜 일하는 곳인지, 사무장이 일을 하는 곳인지, 그 정도는 한 번쯤은 체크해보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좀 알 수 있는,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광고처럼 도배하고 있는 곳, 그런 곳 좀 약간 좀 위험해요. 네, 그래서 변호사 직접 하고 있는지를 좀 한 번은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에 그런 흔적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럼 변호사님 그 변호사를 이렇게 무조건 꼭 선임을 해야 되는 걸까요? 네,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물론 변호사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에 드러나지 않는 게 더 필요한 사건들도 있어요. 사건의 특성상. 전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고 사실은 부모님과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변호사가 법리적인 다툼이라든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훨씬 뭐 중요한 그런 사건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서 변호사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그 뒤에서 조력을 받는 건 얼마든지 필요하거든요. 네. 내가 어떤 방향을 해야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도 네. 사실은 상담을 받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잘 몰라서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심한 조치 처분을 받게 되고 나중에 민사상 뭐 몇천만 원 또는 뭐 1억이 넘는 돈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에 질려서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이게 어떤 정도의 수위가 예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은 그에 맞는 적절한 방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
근데 그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.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 내가 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아 꼭 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거든요.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지 내 스스로 판단으로 사실 진행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만큼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받아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. 싶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상담 정도는 한번 꼭 받아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네. 저희 오늘 이제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할 때 뭐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얘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시죠. 네. 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